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냈어요. 그동안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누구보다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니 그 어떤 힘들었던 일보다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에게 세상을 꿋꿋하게 견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기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특별한 시어머니를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전 무척이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능력이 없으셨고 몸도 좋지 않으셔서 제가 성인이 되고 다 돌아가셨죠. 주변에 친인척도 없고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쁘게 사니 친구들도 별로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직장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보다 춥고 시렸던 제 마음에 남편은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답니다. 저와는 다르게 밝고 활발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 결혼할 때 시모의 반대가 무척이나 심했는데 가난하고 친정도 없었기에 시모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겠다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도 반대를 하셔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계속해 설득하고 나서 결혼까지 무사히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시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지원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반대해서 조금 서운했지? 사실 내가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우리 영수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영수한테 들어보니 지원이 네가 어릴 적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홀로 꿋꿋하게 살아온 것 같더라고. 너무 장하고 기특했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고. 그런데 결혼 생활은 말이야. 그런 아픔들이 독이 될 때가 있어. 다투게 될 때면 그게 흠으로 보이기도 하지. 영수가 그걸 다 오로지 인정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난 확신이 안 들더라고.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서 반대한 거야. 어머님, 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수 씨는 직장도 좋은데 어머님 능력도 있으시고 잘 사시니 저는 눈에 차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사실상 엄마 아빠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친척도 없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실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반대하신 건 이해할 수밖에 없죠. 아니야. 그건 네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잖니. 나도 영수 혼자 키우면서 참 고된 일이 많았거든. 그래도 영수가 있어서 마음의 의지도 되고 더 굳게 마음 먹을 수 있었는데 지연이는 나보다 더 힘들었겠다 싶더라고. 누군가가 그 힘든 마음을 포용해주고 감싸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봤을 땐 영수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 아들도 아들이지만 같은 여자로서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든든해야 하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보니 지연이 네가 정말 내 딸 같아. 내가 딸 하나 더 낳았다면 지연이 딱 너 닮은 딸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을 정도야. 내가 왜 결혼을 반대했을까 싶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님 덕분에 저는 너무 편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신 집에서 편하게 잠자고 생활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영수 씨도 저도 어머님께 더 잘할게요. 처음 시어머니는 너무나 어려운 분이셨는데 항상 조심스러웠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그런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머님은 저를 더 편하게 해주셨어요. 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을 키우셨는데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도 좋은 사람이라 평판이 자자한 분이셨죠. 제가 결혼을 하고 어머님은 주변 분들에게 딸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만큼 절 너무 예뻐하셨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셨어요. 특히나 어머님은 남편에게 항상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다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날에는 저보다는 남편을 더 꾸짖으셨죠.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왜 밥 먹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둘이 다투기라도 한 거야? 영수 네가 또 잘못했지? 저번에 보니까 너 지원이한테 너무 틱틱대면서 말하던데 또 그렇게 말한 거니?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은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거야. 지원아, 영수가 뭐 잘못했지? 내가 혼쭐 내줄 테니 나한테 다 말해. 엄마는 내가 아들인데 왜 맨날 지원이 편만 들어? 그냥 조금 다툰 것뿐이야. 엄마도 가게 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손님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지. 나한테도 소중한 고객들이 있는 건데 지원이는 내가 유난이라고 하잖아. 저번에 말했지? 초등학교 동창. 걔가 나한테 고객들 엄청 소개해 줬거든. 고마워서 밥 한 끼 사주고 선물 좀 준 것뿐인데 제가 엄청 뭐라고 하잖아. 어머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영수 씨가 너무 도를 넘는 것 같아서요. 영수 씨가 말하는 초등학교 동창, 알고 보니까 여자더라고요. 둘이서 여기저기 밥 먹으러 계속 다니고 선물도 명품으로 선물을 해줬던데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 너무 속상해요. 아이고, 지원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영수한테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할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영수 너 이 자식 어떻게 마누라가 있는데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 아무리 고마운 고객이라고 해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지원이가 자기 거래처 고마운 곳이라고 해서 거래처 사람이랑 단둘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선물 주고받고 하면 좋겠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친구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했던 것뿐이야. 지원이가 거기다가 걔한테 연락까지 했단 말이야. 우리 사이는 그냥 단지 친구일 뿐인데 너무 도를 넘어서서 참견하니까 그런 거지. 뭐? 지원이가 오죽하면 전화까지 했겠어? 네가 처신을 잘해야지 이거사. 가정이 평온해야 밖에서 일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너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네가 제대로 행동을 안 했구먼. 지금 누굴 탓하는 거냐? 너는 더 혼나야 돼. 지원아, 쟤는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고기나 사 먹으러 가자. 내 뱃속에서 나온 앤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몰라. 어머님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은 급속도로 저에게 무심해졌어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겠다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저녁도 같이 먹지 못한 날들이 많았어요. 대신 절 챙겨줬던 건 어머님이셨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과 사이가 좋아지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초기 유산이 됐어요. 임신 소식을 듣고서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어머님은
제 걱정에 하던 일도 모두 중단하시고 제 몸 관리를 해 주셨죠. 아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족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먹고 싶은 건 없어? 요 앞에 네가 좋아하는 빵집 문 열었던데 금방 빵 사올게. 집안일도 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집안일은 내가 해도 되고 영수가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어머니, 감사해요. 아이 심장 소리 이번에 가면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자연 임신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덜컥 되고 나니 마음속으론 너무 기뻤나 봐요.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도 크네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죄송해요. 어머님도 손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에이, 나는 네가 건강한 게 우선이야. 건강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아이 낳고 키우겠다고 하면 좋은 거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도 마라. 난 다른 것보다 네 건강이 나빠질까 걱정이야. 아무리 초기였어도 어쨌든 유산이라는 게 몸에 좋은 건 아니니까 푹 쉬어야 돼. 잘못 몸조리하면 나중에 탈나. 괜찮아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하루 푹 좀 쉬고 일상생활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금 당장 불편한 곳은 없어요.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일도 싹 해주시고 어머님 일도 있으신데 저 때문에 다 취소하셨잖아요. 날이 아픈데 탱자탱자 놀러가는 엄마가 어디 있어? 네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파. 건강하게 잘 쉬고 마음도 잘 살피고 지원이 네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날보다 기뻐하면서 말했던 게 눈에 아른거리네. 그렇게 좋아했는데 네 마음은 오죽하겠니? 내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네 몸만 생각해. 어머님과의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애틋하고 깊어졌는데 어머님은 정말로 딸처럼 절 생각해 주셨죠. 항상 집에 찾아갔을 때도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어머님이 미리 싹 다 준비를 해두셨고 철마다 저를 위해서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이며 사라고 용돈까지 매번 챙겨주셨어요. 살면서 친한 친구조차 없었던 저에겐 어머님이 친구고 엄마였죠. 그렇지만 유산 후 남편과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유산을 하고 나서부터였는지 제 몸 상태는 나빠지게 되었고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을 쉬었을 무렵부터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너 일 안 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 달 쉬었으면 취업할 곳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만 몸 아프냐? 나도 몸 죽게 아파.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솔직히 임신 초기에 유산한 건데 무슨 출산한 것처럼 쉬고 있어? 출산을 해도 이렇게 쉬는 사람도 없는데 너는 왜 한 달 넘게 이러고 있냐고. 내가 한 달 정도는 쉴 거라고 말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그리고 쉬면서 이번 달 생활비를 안 냈어? 생활비도 다 내고 살림도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이야말로 내가 걱정이 되기는 해? 몸 안 좋다고 했을 때도 걱정 하나도 없었고 거기다가 지금도 봐봐. 아직 몸 상태 안 좋은데 당신 지금 나한테 일 안 하냐고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하게 생겼어? 내가 아는 여자애들은 애 둘 셋 낳고도
한 달 만에 다시 복직하고 그러더라. 어떻게 너는 귀하게 자란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몸 상태가 별로냐? 아니면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지금부터 쇼하는 거야? 그런 거 좀 그만해.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알아? 네가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러워서 한 거야.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집에서 뒹굴뒹굴 식충이도 아니고. 뭐? 식충이?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어제 먹었던 밥, 그거 다 내가 해준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거기다가 나는 생활비도 반 내는데 내가 뭘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래. 미안하다. 내가 아주 큰 잘못을 했네. 근데 밖에 나가서 물어봐. 내가 너무한지, 네가 너무한지. 내가 지금 우리 상황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들 네가 너무하다고 하더라. 세상 좀 소통하면서 살아. 너만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그거 병이야. 남편은 이런 상황을 어머님에게까지 말을 했는지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저에게 가게로 출근을 하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실까봐 몸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일도 못할 정도라고 하니 어머님이 정말 속상해 하셨죠. 어머님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게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처음엔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오히려 절 배려해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제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산다고 말한 듯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집안일을 제가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어머님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절 부리겠다며 남편에게 말하고서는 절 가게로 불러 푹 쉬게 해주셨어요. 가게로 가면 저는 가게 안 작은 방에 들어가 어머님이 그동안 보고 싶으셨던 영화를 대신 시청했죠. 어머님, 저 가게 일 볼게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막 부려주세요. 저 여기 일하러 왔잖아요. 어머님 월급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만큼 일해야죠. 뭐부터 할까요? 재료들 다듬을까요? 아니면 청소부터 할까요? 어머님, 저 여기서 쉬게 해주시려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이, 아니야. 나중에 너 일 시킬 거니까 일단은 몸이 안 좋으니 거기서 쉬고 있어. 다음에 건강해지면 막 부려먹을 거니까. 내가 저번에 보고 싶다고 했던 영화 있지? 그거 네가 대신 봐서 나한테는 줄거리만 알려줘. 궁금한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또 못해서 말이야. 알았지? 심심하면 간식거리라도 먹을래? 저번에 우리 가게 건너편에 맛있는 디저트 가게 열었다고 했지?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사놨어. 어머님, 저 이러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감사해요, 늘. 남편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요즘 따라 까칠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뭘 물어봐도 통 대답도 안 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거 보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요즘 일이 바쁘다고 하더니만 스트레스도 같이 받나 봐요. 그래, 걔는 왜 그렇게 멘털이 약한지 모르겠어. 어쨌든 걔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는 네 몸만 생각해. 건강해야지. 그래야 힘도 나고 다음을 준비하지. 네 몸 상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참을 필요는 없어. 알았지? 영수가 너무한 게 있으면 너도 참지 말고 들이받아버려. 걔는 좀 혼나야 돼.
어머님은 절 위로해 주면서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건강은 점차 좋아졌고, 처음에는 어머님도 일하는 걸 극구 말렸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매번 쉴 순 없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고, 가게는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월급을 적게 주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잘한다며 보너스라고 더 챙겨주셨어요. 반면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에게 더 소홀해졌습니다. 밖으로 도는 날들이 많아졌고, 집에 가도 들어오지 않거나 혹은 며칠 동안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대화를 청해보아도 남편은 별다른 대꾸도 하지 않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던 그때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사이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좀 권태기야.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정말 결혼을 제대로 한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당신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하지가 않았어. 당신을 좋아했던 마음도 이제는 없는 것 같아. 당신이 뭘 하던 신경도 안 쓰이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여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권태기는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해. 우리 좀 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 노력하면 좋아질 거야. 우리 결혼하고 나서 서로 너무 바쁘고 같이 시간 갖는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 돈도 돈이지만 우리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 당신한테는 솔직히 말할게. 어차피 헤어져야 하니까. 바람은 아니고 그냥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좋아서 당신을 마음에 둘 자리가 없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한텐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혼하자고?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이 어떻게 나와? 아니, 어떻게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게 덜컥 끝내자고 할 수가 있냐고. 지금 당신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어떻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너랑 아무리 시간을 보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엄마 가게도 그만 가고 난 지금 나가서 살 테니까 당신 짐 정리하고 나갈 때 연락해줘. 서류는 그냥 빨리 정리하자. 내일 내가 작성해서 집으로 보낼 테니 그냥 합의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서로 탓하면서 법원 다툼하는 건 나도 원하지 않으니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 갑작스러운 남편의 통보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동안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봐도 묵묵부답이었던 남편은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시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 짝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바로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던 동창 여자와 바람이 났죠. 저는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뻔뻔하게 자기 혼자 좋아한 거라며 말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했어요. 소가리만 하고 있던 그때 집에 있던 저를 찾아와 준 사람은 시어머니였어요. 아가, 밥은 좀 먹니?
내가 너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자식을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모두 날 탓하렴. 염치 없게 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네가 너무 걱정돼서 말이야. 밥은 좀 먹고 있는 거야?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도 조금은 먹어야 해. 아이고, 마른 것 좀 봐. 밥 얼른 차려줄 테니까 한 수저라도 먹어.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하죠? 남편은 절대 외도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찾아보니 남편이랑 그 여자 외도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죽어도 아니라고 자기 맘 떠났다면서 매일같이 이혼 서류 들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저도 냉정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주면 둘이서 잘 살 것 같은 생각에 죽어도 이혼 못 해주겠어요, 어머님. 난 네 편이야. 내 아들이지만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을 정도로 너무하구나. 비는 못 속인다더니 돌쟁이 아이 두고 바람나 집 나간 지혜비랑 똑같이 행동하다니. 그렇게 내가 누누이 말했건만. 이혼은 네가 어떻게 할지 찬찬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는 네가 이혼하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은 해. 쓰레기 같은 자식 잊어버리고 이제 네 살 길 살아야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꾸나. 어머님은 남편을 정성으로 키우셨지만 남편은 사실상 어머님에게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시모가 이혼할 당시 시부 쪽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부가 키우는 게 아니라 시부 쪽 가족 중에서 아이가 없는 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시모는 절대 반대를 했고 끝까지 아이를 지켰었거든요. 남편은 그 집에라도 갔으면 멀쩡한 양부모가 있는 집에서 컸을 거라며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시모가 아무리 잘해줬어도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여기 시부와 마찬가지로 바람까지 피웠다고 하니 시모는 아들에게도 정이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전 시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분간 함께 생활을 하며 몸을 추스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시모 재산을 노리고 수작 부리는 거라며 저를 비난했지만 전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나아질 때쯤 불행은 다시 시작됐는데 바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내가 큰 벌을 받나 보다. 아들 잘못 키워 너한테 그렇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니 이렇게 벌을 받나 봐. 미안하다, 지원아. 널 보면 내가 혼자 아들 키우며 아등바등 살았던 시절이 생각났어. 그때 정말 하루에 수십 번 포기할까 싶었거든. 누구 하나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틴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내가 그 마음 알지. 그래서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부모님 여의고 홀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싶어서 말이야. 홀시모 외동아들인 집안보다 좀 더 화목한 집안, 든든한 남편에게 시집을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했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 누구보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 만나서 정말 제 친엄마처럼 행복하고 사랑도 느끼고요. 솔직히 어떤 시어머니가 어머님처럼 며느리한테 잘해주시겠어요. 어머님은 제 두 번째 엄마예요. 제가 더 죄송하죠. 어머님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셨는데 제 생각만 하고. 어머님 좀 더 힘내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노력해봐요. 아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참았던 거, 이참에 다 해보련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널 며느리로 맞이한 건 제일 잘한 일 같구나. 늘 나를 존중해주고 생각해줘서 고마웠어.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날 이해하지 못했는데, 넌 항상 날 존경해줬잖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은 3개월 시한부를 받으셨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도 마음껏 보시고, 저와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많았지만, 어머님은 어떻게든 버티시려고 노력하셨죠. 시모의 채장한 판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어머님을 챙기지 않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다는 걸 듣고서는 오히려 보험 든 게 뭐가 있냐는 물음만 있었죠. 그러던 중 시모의 병환이 심해져 호스피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별로 안 남은 것 같아. 당신 더 늦기 전에 어머님 자주 찾아뵈. 아무리 무심한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님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참견할 바가 아니야. 그나저나 이혼은 왜 안 해주는 거냐?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너도 참 불쌍하다 진짜. 태어나서 사랑 한번 제대로 안 받아봐서 그런가? 싫다는 사람 왜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고 있어?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어. 나 너랑 살 생각 없다니까. 그리고 엄마 수명이 이제 다 한 거지 뭐. 돌아가시면 연락해.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어머님 유일한 가족이 당신인데 지금 제정신이냐고.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들게 당신 키웠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철없이 생각할 수가 있어?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어머님 덕분이라는 거 몰라? 네가 내 삶을 어떻게 아냐? 그래, 고생하면서 나 키웠지. 근데 엄마 고생한 걸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데? 애초에 잘 사는 아빠 집으로 보냈으면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키울 필요도 없었을 거고. 나도 아빠 없이 자란 자식 소리 들을 필요도 없지 않나? 너야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에서 쇼하지 말고 얼른 그 집에서 나와. 결국 어머님은 3개월도 채 채우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고,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붙들며 손등을 토닥토닥 해주셨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힘들어 하셨던 것에 비하면 평온하게 눈을 감으셔서 한편으론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남편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없어 계속해 연락을 하니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연락이 닿았죠. 당신 지금 어디야? 어머님 돌아가셨어.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받아? 제발 좀 전화 빨리 받아. 어머님 호스피스 들어간 거 알고 있었잖아. 어쨌든 장례 치러야 하니까 얼른 와. 장례식장이랑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당신만 오면 돼. 나 지금 못 가. 그러게, 미리 돌아가실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 했잖아. 나 하와이로 3박 4일 여행 갈 거니까 장례 당신이 알아서 잘 치르고 나중에 엄마 어디다 모셨는지만 나한테 말해줘. 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여행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와.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사람이라면 끝까지 도리는 해야지. 엄마가 아픈데도 한 번 집으로 온 적도 없고 병원 한 번 찾아가 본 적도 없는 놈이 장례식까지 안 와? 너 있잖아. 엄마가 너 엄청 좋아하니까 네가 장례 치러줘도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요즘 장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나보고 꼭 참석을 하래.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하지. 너라도 엄마 잘 보내드리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혼 도장 좀 찍자. 금수반도 못한 남편의 태도에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난 후 전 어머님의 애정이 담긴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머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중 가게로 남편과 상간녀가 찾아왔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냐? 여기 우리 엄마 가게거든? 네가 뭔데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이제 여기 내 거니까 당장 꺼져. 아니 피도 안 섞인 애가 갑자기 딸 행세를 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오늘은 장사 그만하고 그리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왜 자꾸 안 찍어?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생각보다 여기 좀 구석이긴 한데. 리모델링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기야? 여기 내 샵 차리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 다른 것보다 여기다 차리면 딱일 것 같은데. 자기가 다 해줄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한테 다 줄게.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야, 너희들 여기 어디라고 찾아오니? 아,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라서 염치가 없구나. 그렇지? 여기 어머님 남기신 유서야. 그렇게 기대하는 유산 거기 다 써져 있으니까 잘 보고. 이혼 도장은 안 찍어. 내가 소송할 거거든. 남편은 부랴부랴 어머님이 남기신 유서를 확인했어요. 유서를 보고선 남편은 상간녀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어머님은 상간녀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하셨고 가게 안 CCTV 영상도 모두 저장해 두셨죠. 그동안 남편이 자기 혼자 짝사랑이라며 이혼을 말했을 때 외도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그때 상간녀가 어처구니 없이 시모를 찾아와 사실을 말하면서 그동안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외도를 했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혼 청구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상과 자료들을 모두 남겨두셨습니다. 거기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상가명이며 모든 재산의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죠. 유산이 아닌 명의를 이전한 것이니 남편에게 남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집을 분할하면서 받은 돈도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서 모두 탕진하게 되었어요.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상간녀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오늘 당신 가게에 가도 될까?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너무 먹고 싶네. 당신 음식 손맛 대박이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남자들은 꼭 그럴 때 있잖아. 잠시 미쳤었나 봐. 걔가 엄청 날 꼬드겨가지고 내가 순진했지.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역시 내 예상을 빗나가질 않네. 어떻게 뻔뻔하게 연락을 하지?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연락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세기의 사랑처럼 난리법석을 부리다가
돈이 없으니 버려졌니? 참 너도 애처롭다. 근데 어쩌니? 난 너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해서라도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 추워도 없거든? 우리 어머니 유언이기도 했고 말이야.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잘 만나야지. 솔직히 엄마가 당신한테는 잘 말하지 못했겠지만 나랑 잘 되길 얼마나 바라시겠어. 내가 엄마한테 몹쓸 짓 한 건 인정해. 앞으로 엄마한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왜? 산 사람이 우선이라고 한 사람은 어디 갔지? 왜 이제야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대? 어머님 이 세상에 안 계시는데 참 웃긴다 정말. 다시 한번 나한테 이따위 전화하면 당신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 인생에서 이제는 넌 아웃이야. 그렇게 전 남편과 끝을 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어머님 가게를 운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동안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져서 어머님 추억도 공유하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은 아마 젊었을 적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저를 보고선 마음이 더 쓰이셨던 것 같아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만났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친정엄마를 만난 것 같답니다. 지금도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그곳에선 고통 없이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온전히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탐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에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안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꿈만 같은 결혼 생활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소소한 행복들에 감사할 뿐이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돼서 지금 현재 너무 놀란 상태입니다. 현재 결혼 5년 차에 2살 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5개월 전쯤에 시모가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엄마도 함께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라 시모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실 때가 많았었죠. 그날 역시도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집에 들어오셨어요. 예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현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 썼다가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게 되었었죠. 시모의 성격은 여성스럽기보단 남성적인 부면이 많다고 해야 할까요? 상당히 거치시고 말을 하실 때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묵묵히 들어드리는 편이고 시모의 심기를 건들게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눈치껏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가 겨우 잠이 들어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대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 시간에 시모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잠기가 밝았던 아이는 자다가 놀랐는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계셨죠. 애를 네가 봐야지. 왜 사돈이 방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엄마가 먼저 식사를 끝내셔서 저도 최대한 빨리 먹고 돌봐주려고 한 거예요. 사돈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도와주시니까 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네요. 엄마가 딸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오는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는 사돈은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야 당연히 집이 바로 앞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사돈은 며느리 집에서 버스 타고 2시간은 와야 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일단 상을 차렸으니 나도 좀 먹게 밥 좀 퍼와라. 그나저나 사돈께서는 언제까지 며느리 집에 있을 생각이세요? 웬만하면 해 떨어지기 전에 댁에 들어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할 얘기가 있으시면 그냥 하세요. 무슨 비밀 얘기를 하시려고 저를 꼭 내보내려 하시나요? 괜히 제 딸에게 안 좋은 말씀 하실까봐 오늘은 아예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요. 엄마와 시모는 서로 안 좋은 시선을 주고받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 체할 것 같아 시모에게 밥을 퍼드린 다음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제가 받아 들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시모와 얼굴을 붉히는 게 싫으셨는지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그렇게 짐을 챙기신 뒤 현관문으로 나서시려는데 엄마가 현금을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셔서 집에 쌀이 똑 떨어져 아빠가 오시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하는데 집에 들렀다 나오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며 저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 이왕 드리는 거 용돈으로 챙겨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열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10,000원짜리 3장 뿐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30,000원밖에 없다며 건네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에게 고마워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는 어색한 미소로 시모를 바라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시애미가 옆에서 떡하니 보고 있는데 쌀값 3만 원이 웬 말이야? 제정신인 거니? 그게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30,000원밖에 없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용돈도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네요. 뭐라는 거니? 내 말은 왜 사부인한테 3만 원을 줬냐는 거야? 너는 출가 외인 아니야? 네가 지금 사부인한테 건네준 그 3만 원 누구 돈이야? 네가 직접 일해서 벌은 돈도 아니고 내 아들이 힘들게 회사 생활하며 상사 눈치 보면서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받은 돈 아니니?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의 돈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꺼내주는 게 맞는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건네드린 30,000원이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 내조하고 있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30,000원 드린 게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남편이랑 맞벌이 할 때 모아두었던 돈에서 30,000원 채워 놓을게요. 그런데 저도 남편이 잠깐 일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었고 그 돈으로 어머님, 아버님 용돈까지 전부 다 챙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은 당연히 저희 엄마한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용돈도 아니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쌀을 사지 못하신다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챙겨드린 돈보다 제가 일했을 때 어머님께 챙겨드린 제 월급의 일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어머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계속 주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엄마한테 쌀값으로 30,000원을 내어드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가 화를 내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반박을 하자 기분이 상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신 시모의 눈치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있던 아이를 방에 눕힌 뒤 시모에게 다가간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드시고 계셨던 우럭젓국이 너무 짜서 맛이 없다며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내어준 거냐면서 국그릇을 드시더니 제 몸쪽으로 젓국을 부어 버리셨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 하시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그냥 안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한테 국을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너 지금 내 아들이랑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니? 5년 차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 음식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
저는 마음만 좋던데요. 그리고 어머님이 방금 저한테 부어버린 젖국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번이라도 음식을 만들어주신 적이 있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맨날 지적만 하시고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치셔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지만 이번에는 바뀐 비밀번호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도대체 무슨 할 말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딱히 하고 싶은 말도 없으셨죠? 그냥 트집 잡으시려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당분간 어머님한테 연락드리지 않을 테니 어머님도 오지 마세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한 뒤로 시모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트집만 잡으셨어요. 그렇다고 좋은 말을 해주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엄마가 힘들게 만들어주신 우럭젓국을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부어버리셨다는 건 너무 큰 충격과 실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는 서로 얼굴을 붉힌 채 노려보고 있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도대체 저희 집에 왜 오신 건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엄마와 저는 상처만 받게 되었네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놓았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고 많이 당황했는지 굳어진 얼굴을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보통 서로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이셨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불렀는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게 서로 안 좋을 때도 있으면 분명 좋은 날도 찾아올 거라 믿고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제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인지라 어색한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신 이유는 남편과 제가 다름 아닌 뱃일을 잠시 도와주길 원하고 계셨어요. 며칠만 일손 좀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족 일이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들, 너는 회사에 다니기 전부터 너희 아빠 옆에서 줄곧 해왔던 일이라 그게 어려운 건 없지? 이번에 우리 배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형제 3명이 있잖아. 걔들이 글쎄 부모가 세상을 떠났나 보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례식을 다녀와야 하니 빈자리를 메꿔야 하는데 며칠간 일당직을 구할 수도 없는 게 초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일 모레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전날 저녁에 준비하고 오도록 해라.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왜 애를 엄마가 봐줘요? 이 사람은 배에 올라타 본 적도 없다고요. 쉬운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인데 자칫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애는 이 사람이 보고 엄마랑 제가 뱃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뱃일을 해야 되겠니?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좋은 며느리가 하는 게 좋지. 힘든 일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시키면 되는 거잖아. 너는 엄마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예전에는 아주 엄마 껌딱지처럼 쫓아다니더니만 둘이 결혼했다고 이제 엄마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애를 네가 봤으면 좋겠니? 일손이 하나라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사부인께 도와달라고 얘기를 좀 하던가. 내 생각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런 일을 사돈댁에 알려? 며칠간 뱃일하러 떠난다고 하면 사돈이 좋다고 보내줄 것 같아? 눈이 뒤집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칠 게 뻔하다고. 예, 시애미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드니까 네가 내 아들 따라가서 뱃일 좀 하거라. 너도 우리 집안 식구면 이런 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앞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미리 배워둔다 생각하면 좋잖니. 혹시 알아? 뱃일이 체질에 맞아서 뱃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손자는 내가 알아서 볼 테니 이번에 좋은 경험한다 생각하고 며칠간만 고생 좀 하고 오도록 해라. 아들, 너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고. 시모의 강압으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뱃일을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관광배만 타봤지 시부가 일하시는 배에는 단 한 번도 올라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기들을 잡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배 위로 올라가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배 위로 올라타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좁은 배 위에서 남편과 시부가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미리 멀미약도 먹어서 심하게 속이 울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입덧보다 덜했기 때문에 참을만 했었는데 문제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물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끈적거리는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점 높아지는 파도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첫날의 뱃일이 힘들게 끝이 나고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시간에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파도와 싸우며 남편과 시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일손을 도와주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지러움이 갑작스럽게 왔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심한 파도의 너울이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넘어진 저를 붙잡아 주려고 걸어오는데 큰 물고기가 잡혔을 때 끌어올리는 갈고리에 제가 굴러가다가 쿵하며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어깨를 관통하게 되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저에게 뛰어왔어요. 남편이 불안해하면서 몸에 박혀있는 갈고리를 빼내려 하자 시부가 남편을 말리면서 갑자기 빼내면 더 큰일 난다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갈고리를 빼내는 순간 상처 부위에 더 크게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서둘러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급하게 뱃머리를 돌리셨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정말 참기 힘들었던 건 배가 파도에 휘청거리니 계속해서 어깨에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달려서 겨우 선착장에 도착을 했고 저는 거의 실신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선착장에 계시던 분들은 제 어깨에 관통이 된 갈고리를 보곤
경악을 하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 서둘러 병원으로 출발하라고 차키를 넘겨주셨고, 시부는 곧 뒤따라 가겠다며 조업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다른 일행분에게 대신 조업을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셨네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도착해 어깨를 관통한 갈고리를 빼내기 위해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있었는데 꽤 심각한 상황인지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며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몇 시간 뒤 긴박했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심은 할 수 있었지만 몇 달간 한쪽 어깨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깨는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저절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깁스를 한 상태라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동안 입원을 하면서 몸의 상태를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네요. 하지만 제 아이를 들쳐매고 병실로 들어오신 시모는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표정을 보이시며 가까이 다가오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어쩜 너는 초심성이 그렇게 없니? 베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 사단을 만든 거야? 하여간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말 너희 사돈분들 귀에 들어가면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당분간 사부인은 집에 출입하지 못하게 네가 얘기 좀 잘 해놔라. 자식이 다쳤는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멀쩡해질 것 같구먼. 그렇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만약 그 갈고리가 어깨가 아닌 머리 쪽을 향했어 봐라.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얘는 누굴 닮아서 말을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내 아들은 아기 때도 얌전했었는데 얘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정말 힘들어 쓰러지겠다. 어차피 너는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네 아들 도로 데려가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충분히 돌봐줄 수 있잖아. 다행히 왼쪽 어깨가 다친 거니 오른손으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나는 오늘 급한 모임이 있어서 먼저 가마. 엄마, 지금 어딜 가신다고요? 엄마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데 환자한테 이까지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그 모임 취소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일을 시킨 거니 그만큼 엄마도 책임을 지셔야죠. 이 사람의 어깨가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제 아들 돌봐주시고 매일 오셔서 간호까지 책임져 주세요. 아들,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본인이 선택해서 배에 오른 건데 그리고 내가 왜 며느리 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지?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손자까지 봐줬으면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당신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괜히 하기 싫어서 며느리한테 떠넘겼다가 이게 뭔 일이야? 앞으로 사돈댁 얼굴 어떻게 보냐고. 나중에 이 일을 알기라도 해봐. 그땐 사돈분들이 가만히 있겠어? 언제까지 이 일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하루빨리 알려드리고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는 게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거야. 계속 숨겨봤자 우리 마음만 불편한 거라고. 나는 지금 이대로 사돈분들 얼굴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참에 잘 됐네. 내가 사부인이랑 성격이 잘 맞지가 않아서 얼굴만 보면 싫은 소리가 나오는데 이참에 며느리가 인연 끊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출가외인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식구잖아. 그리고 얘도 생각이 있으면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지.
그럼 집안 싸움밖에 더 나겠어? 일단 오늘은 내가 중요한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 아들 네가 애를 좀 봐야겠다. 하여간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순간부터 조용할 날이 없다니까.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마. 시모는 조금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를 다그치셨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남편은 시모의 행동에 많이 당황한 듯 뒤따라가더니 더욱더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과 결혼 이후 시모에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시모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낼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시모는 온갖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제 아들을 돌봐주는 거에 대해 상당히 짐스럽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들 손자까지 낳아줬는데 이런 수모를 겪는 건 너무 불쾌했고 태어날 때까지만 꾹 참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온갖 서러움 다 품은 채로 치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어깨 통증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죠. 남편의 도움을 받아 통원 치료하면서 최대한 어깨를 안 쓰려 했었지만 육아를 하는 저로서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려 하지도 않았고 전화조차 한 통 한 적이 없었어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어깨에 무리가 오게 되면서 한계에 달해 결국 저희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어깨를 다쳤다는 사실을 숨긴 채 엄마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막 빨빨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아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매번 불안했었는데 하필 엄마가 오셨을 때 아들이 식탁 위로 기어 올라갔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그 모습을 본 저는 경악을 하며 떨어지려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으면서 넘어진 순간 완벽하게 낫지 않았던 왼쪽 어깨가 바닥으로 부딪히게 되면서 저는 결국 고통을 참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고 말았네요. 엄마는 제가 어깨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급하게 달려오셔서 어깨를 살피셨고 결국 수술 자국이 드러난 순간 엄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호흡을 가다듬지 못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시부가 초인종을 누르면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밝은 얼굴을 하시며 인터폰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엄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시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계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리셨고 시부는 엄마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시고 눈치를 채셨는지 1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열을 하며 시부뺨을 내려치셨고 당장 모두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네요. 시부는 몇 번이나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시모와 남편을 서둘러 저희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엄마는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시며 괴로움의 하소연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제 딸의 어깨에 평생 후유증으로 남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기셨는데 이거 어쩔 거냐고요. 육아를 하는데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죠. 도와달라고 한 건 맞는데 다친 건 개인 부주의 아닌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저희 딸이 지금 몸이 온전치 않고 사돈께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옆에서 손자를 돌봐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언제는 가족 운운하시더니 정작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뱃일을 시켰을 때 가족 얘기 꺼내지 않으셨나요? 그럼 제 딸이 다친 것도 가족들의 책임인데 사돈은 조금도 짐을 지지 않으시겠다는 거네요. 신서방,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내 딸이랑 계속 살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태론 사돈분들의 며느리로 남게 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당장 선택하게.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고작 바늘로 어깨 찔린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이시네. 예, 내가 미안하다. 이제 됐니?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작 바늘로 어깨를 찔렸다고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될 생각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선택해. 나야 어머님이야? 얘가 이참에 아주 나를 집어 삼키려 드네. 감히 심히 머리 위로 올라서겠다는 거니?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연 끊는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들, 너도 저런 여자 지긋지긋하지? 몸에 하자 생겼는데 데리고 살면 뭐하겠니? 당장 이혼하고 새삼 살아라. 내가 아주 좋은 며느리감 소개해주마. 당신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어?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쟤는 이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당신의 그 억지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라고. 내가 애초부터 사과를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거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 아니었다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신이 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아들, 너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라. 아빠는 여기에서 이만 끝낼 생각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었다고. 시부의 말을 듣던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화를 내셨고 시모는 시부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이셨습니다. 시부는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신 뒤 현관문으로 나가셨어요. 남편도 시부의 편에 서서 시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시모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에게 난리를 치시던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시부는 이혼 서류를 내미셨고 남편도 시모와 인연을 끊게 되자 불안한 마음이 커진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는데 시모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 아닌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자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제가 받았던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시모와 시부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상태이십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속을 알 수 없기에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네요. 시모가 없는 게 양가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시모를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겠다며 쇼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